11월 11일 인천공항 335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들은 바로 현존 대세 게임들에서 나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선수들인데 스타2 하스스톤 철권 도타2 팀에서 울트라 스트리트 파이터 4 대표로 뽑힌 주성욱, 최승대, 이선훈, 김현진입니다. 이성군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공항에 모여 출국 준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ESF 참가하기 위해 오늘 출국하러 왔습니다. 6회째를 맞은 IESF 월드 챔피언십은 유일한 국제 e스포츠 대회로 올해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으로 출발합니다. 9시간에 걸친 비행. 러시아를 경유해 4시간을 더 날아가 도착한 곳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이곳은 훌륭한 입지 조건을 기반으로 한 카스피의 최고의 항구 도시. 석유 산업이 강세인 이곳 바쿠에서 최초로 IESF 월드 챔피언십이 개최됩니다. 메달 따는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33개국에서 온 다양한 선수들이 각 나라 대표로 출전해 결의를 다지는 모습인데요. 그 숫자만 무려 300여 명! I'm from Mongolia. I'm from South Africa. I'm from Portugal. I'm from Sweden. I'm from Tunisia. 저희 46개 회원국 중에서 33개 회원국이 선수단을 보냈고요. 단 하나밖에 없는 국가별로 참가하는 국제대회로서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타2, 스타크래프트2, 울트라 스트리트 파이터 4, 하스스톤, 철권 태그 토너먼트 2. 총 5가지 게임 종목. 그런데 IESF만의 특별한 게 따로 있다고라? 추가적으로 지금 철권 종목과 스타크래프트2 종목에는 여성부 대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총 7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먼 파워를 과시한 철권 종목에서는 남자 못지않은 실력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준 여자 선수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It's very exciting because it's my first time in this tournament and in different countries, so it's very interesting. Maybe we do have a chance to get a bigger event with the women's tournament. 결승에서 맞붙게 된 세르비아와 러시아의 두 대표 선수. 우승을 따낸 건 러시아의 소피아 선수였습니다. 과연 그 소감은 어떨까요? I am very glad. Сказать, что я чувствую облегчение, что этот турнир закончился. 또 하나의 여성부 리그 스타2 종목에서는 많은 실력자들을 제치고 중국 여성 선수가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는데요. 觉得激动而且很高兴，这是我第一次出来参加这么大型的比赛，然后在第一次比赛就能拿到这样的成绩，自己也很骄傲。 이렇게 여성부 리그를 따로 둔 종목은 2게임뿐. 그런데 하스스톤 경기장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한 여성 발견. 당당하게 국가대표로 선발된 세르비아 여성 선수였는데요. My name is Biljana Brlezic. I'm from Serbia. On this tournament, I was playing Hearthstone. I played against a player from Korea. It was 2-1. He's really good. Respect. Bye. 한편 흥미진진한 남자부 리그가 한창인 이곳 철권 태그 토너먼트 2 대회장인데요. 덴마크 출신의 그 친구가 결승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우승은 어차피 뭐 당연히 제가 하겠죠. 그의 예상대로 덴마크 선수와 결승에서 맞붙게 된 두 선수. 김현진은 단 한 라운드도 내주지 않으며 당당하게 우승! 대한민국 첫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확실히 근데 나라별대로 하니까 다른 대회보다 약간 의미가 있고 좀 그런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비인기 종목의 격투 게임에서 메달을 따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내일은 또 같은 격투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가 있으니까 내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선수의 응원 덕분인지 다음날 스파포 종목에서 이선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2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네요. 또한 하스스톤에 출전한 최승재 선수. 노력한 것에 비해 조금은 아쉽지만 덴마크 선수를 물리치고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8강 진출을 확정지어 여유로운 도타2 한국 대표 선수들. 뭘 그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나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유비 팀의 경기를 보고 있어요. 디 인터내셔널 우승팀인 실력자 중국팀 뉴비. 세계 최강답게 막강한 포스를 뿜었는데요. 유비랑 결승전에서 만나가지고 좋은 경기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인가? 결승이 아닌 8강에서 UB팀을 만나 안타깝게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 MVP 피닉스 팀. 세계벽은 아직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도전해봐야죠. 한편 세계 정상의 자리에서 각국에 도전해받는 한국 선수가 있었으니 스타2 주성욱 선수. 결승에서 맞붙은 스웨덴 선수를 3대 0으로 깔끔하게 제압하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이 메달 덕분에 대한민국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국가대표로 나온 무대는 처음인데 그 처음 무대에서 바로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돼서 더욱 영광인 것 같아요.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347점으로 종합 점수 1위를 거머쥔 한국. 가슴에 국기가 달려있다는 게 좀 무겁게 다가오긴 하는데 동시에 기분 좋음도 함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역시 좀 좋은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종합 우승을 차지해서 더 좋고 그런 대회가 됐던 것 같아요. 흥미진진했던 여성 선수들의 대결부터 인종과 국가를 뛰어넘어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이들. 나흘간 펼쳐진 제6회 IESF 월드 챔피언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승을 축하합니다. 단 하나의 게임 뉴스,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인슬입니다. 전 세계 공식 e스포츠 대회 IESF에서 한국이 3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는데요. 대한민국 e스포츠 강국이니까 내년에도 선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는 대한민국 최대 게임쇼 G스타 2014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기대되는 G스타 2014,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함께 짚어볼까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게임 전시회 G스타.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더욱 풍성해진 게임들과 소식들로 찾아왔는데요. 규모면은 올해 G스타는 역대 최대입니다. 기대할 만한 건 참가한 업체들이 이제 대작 게임들을 좀 많이 내놨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메이플 스토리 2, 서든어택 2, 파이널 판타지 14, 태양의 시대 5 등 기존에 성공했던 게임들의 시리즈물이 유저들을 맞이했는데요. 게임성이 좋게 되면 흥행은 담보가 되지만 전작이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할 때는 게임을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업데이트 수준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에도 온라인 게임들이 이번 G스타에 대거 등장했는데 입소문 타기 시작한 두 작품, 문명 온라인과 리니지 이터널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면 악마의 게임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한 턴제 게임이잖아요. 온라인 게임으로 재해석을 하면서 세션제를 도입했고 팬분들이라면 문명 온라인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명 온라인만큼이나 기대되고 있는 리니지 이터널은 영상 버전으로 먼저 공개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영상 버전보다 훨씬 올라간 완성본을 실제로 플레이하실 수 있기 때문에 MMORPG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NC소프트를 빼놓고 가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초 공개되는 리니지 이터널 체험 버전은 PC와 모바일 버전에서 모두 즐길 수 있어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죠. 모바일 게임의 상승세로 잠시 주춤했었던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들의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온라인 게임 자체가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온라인 게임 한 번 정도는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이제는 모바일과의 연동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도 되겠죠. 이 밖에도 e스포츠 대회가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해줄 예정인데요. 한중 불소 비무제 최강전이 열리는데요. 한국의 일방적인 독주로 이제 끝날 줄 알았던 불소 한중 최강자전이 결승대진이 신기하게 한중으로 결정이 났어요. 대회를 지켜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흥미 요소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무제 결승전이 끝나고 이어지는 2015 LOL 챔피언스 코리아 시드 선발전. 과연 어느 팀이 남은 두 자리를 차지할지 이를 지켜보는 것도 G스타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참가 업체들이 대형 게임, 대작 게임들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찾아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G스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펼쳐지고 있는 G스타 2014. 더욱 풍성해진 그 생생한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네, 이번 G스타에서는 콘솔도 모바일도 큼직큼직하게 부스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온라인 게임 제작들의 기대되는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네, 매년 풍성한 이벤트와 작품들로 부산을 뜨겁게 달구는 G스타. 더 자세한 내용들 다음 주에 G스타 특집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게임계 간단한 이슈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로 가득한 이곳. 국민 가수 김건모부터 윤일상, 세리나, 유민상까지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데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와우저를 위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5번째 확장팩 드레노어의 전쟁군주 출시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900여 명의 유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영재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열혈팬 윤일상의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김건모의 신나는 축하 무대 그리고 다채로운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확장팩이라 너무 기대됩니다. 10년 가까이 즐긴 게임이어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특히 이번 확장팩 출시 행사에 직접 방한해 팬들과의 만남을 가진 게임 디렉터 톰7텐과 프로듀서 언스트 텐보시. Well, yeah, I was here in 2006 for the announcement of the Burning Crusade, and so it's really very exciting to come back here. Hopefully, very exciting for the players too. 이번 신규 확장팩 드레노어의 전쟁 군주에는 기본적인 스토리라인 이외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더해졌는데. There are a lot of things unique about this expansion. We have obviously the character boost. We have a whole PvP area called Ashran. But probably the most key new feature of this expansion is garrisons. 워크래프트 2, 워크래프트 3의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을 와우에 담은 주둔지 시스템을 비롯 캐릭터의 모델링도 새롭게 바뀌었고 신규 인스턴스 던전과 공격대 등이 추가되어 와우 유저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드레노어 군주 빨리 만날 수 있나? 확장팩 출시 소식과 함께 복귀 유저 수가 증가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We have 2 patches already planned right now with the content that we think players are going to enjoy and that will also finish and round up the entire story of this expansion. Both our 10th anniversary and the launch of Warlords. I'm pumped, and we're having a great time so far. 오랜만에 선보이는 확장팩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드레노어의 전쟁 군주. 온라인 게임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지 지켜볼게요.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 비무의 정점에는 누가 올라설 것인가? 블레이드 앤 소울 비무제 한중 최강자전. 중국에서도 또 성공적으로 또 흥행을 하고 있는 게임이라서 이렇게 또 한중전이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비무의 향연. 김신겸 선수를 꺾으며 이변의 주인공이 된 쉬정민 선수를 비롯 이재성, 이성준, 탕현보 선수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어진 준결승전. 현장의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졌고 운명의 내전으로 진행된 4강전. 이성준 선수를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한 이재성 선수. 그리고 비무 약체로 평가받던 역사로 결승전까지 올라간 탕현보 선수. 이로써 사상 첫 비무제 한중 최강자 자리를 놓고 두 선수가 격돌하게 되었는데요. 네, 우승할 자신 있습니다. 下面的话还要在决赛中碰到气功，压力也会很大，所以也谢谢那些支持我的朋友。 저한테 졌다고 직업 바꾸거나 그러지 마시고 파이팅입니다. 네. 기공사와 역사의 대결로 최후의 승부를 가리게 될 대망의 결승전.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기무를 평정할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결승에 올라오면 이재성 선수가 많이 좋아요. 들 결승전 무대, 아주 많은 팬들, 새로운 환경 이런 거 무시 못하거든요. 이럴 때는 누가 더 배짱 좋느냐. 최강자 타이틀을 두고 펼쳐지는 블레이드 앤 소울 비무제 한중 최강자전. 결승전 기대해주세요.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세요. 국내 게임을 총결산하는 최고 권위의 게임 시상식 대한민국 게임 대상.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는 쟁쟁한 작품들이 후보에 올라 각축전을 벌였는데요. 본선에 오른 게 14개 게임인데 그중에서 9개가 모바일 게임일 정도로 모바일 게임이 좀 강세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가운데 2014년을 빛낸 게임들의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심사 기준은 작품성, 창작성, 대중성 이 세 가지 기준이 있고요. 기대작으로 평가받았던 이카루스, 코어 마스터즈, 영웅의 군단, 서머너즈 워가 차례대로 이름을 올리며 단 하나의 시상만을 남겨두었는데 2014 대한민국 게임 대상 액션 스퀘어의 블레이드 축하드립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블레이드 포 카카오가 모바일 게임 최초로 대한민국 게임 대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너무 감개무량하네요. 저희 블레이드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요. 모바일 게임만은 적어도 전 세계에서 넘버원은 대한민국이 만든다는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계속 만들도록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바일 게임의 두드러진 강세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14 대한민국 게임 대상. 올 한 해 대표 게임들을 만날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 앞으로도 온라인 모바일 게임들이 유저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현재 부산에서는 게임 대상뿐만 아니라 G스타 2014와 e스포츠도 그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 비무제 한국 최강자전 결승전에서 이성준 선수가 결승에서 우승을 했다는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15 LOL 챔피언스 코리아 시드 선발전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게임 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G포커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심화편 만나보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G스타 더 따끈따끈하고 생생한 현장들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주 김정민, 김성회, 정노철의 어색한 조합으로 시작된 G포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특집 입문편. 스킬, 특성, 맵 등 히어로즈의 기본적인 부분을 알려준 세 사람. 오늘은 게임의 라인전, 운영 방법, 그리고 해당 맵의 특징까지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자.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파헤치기 그 두 번째 전략과 전술의 디테일을 살펴보자. 히어로즈 심화편. 네, 저희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 일반적인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줬었는데 아직 감이 덜 잡히실 거예요. 네, 일단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영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자체가 어느 정도는 포지셔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탱커, 원거리 딜러, 힐러,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네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 그 저희가 조합을 해서 이 게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번에 테사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사다. 네. 공격형 서포터군요. 그렇죠. 서포터 지원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성에 따라서 상대를 잡을 수 있는 폭발적인 딜링을 뽑을 수 있는 이런 영웅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노바나 제라토 이런 은신형 챔피언의 또 대표적인 카운터 챔피언 영웅이기도 해요. 항상 뭐 완벽한 건 없다고 이 친구를 제가 고르면 항상 그 암살자 친구들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즐겨 하기 때문에 이번 판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노바입니다. 일단 예쁩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세요. 세 번째로는 아주 얍삽합니다. 은신이 되죠. 네, 진짜 아주 야비함이 끝인데 당할 때 가장 소위 이제 화가 나는 영웅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 멀리서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그걸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개발자님은 어떤 걸 하실 거죠? 저는 한번 근접 전문가 가즈로를 해보겠습니다. 가즈로 이제 고블린 팅커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나온 캐릭터인데요. 그 백도어에 강하고요. 그리고 또 정글링에 특화되어 있는 아주 이제 특이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그런 히어로죠. 한번 보여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성향이 좀 남다르신 것 같은데 네, 남다르죠. 가즈로 자체가 어려워요. 개성이 엄청난데 예, 개성적이에요. 네, 막 아주 선호하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가즈로. 하지만 저는 선호해요. 전 남들이 선호하는 건 싫어하고요. 자, 한번 정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부분의 AOS에 탱커, 힐러, 딜러가 있다면 히어로즈에선 여타 게임에서 보기 드문 전문가 영웅이 존재. 전문가는 정글링에 특화되어 혼자서도 빠르게 정글 몬스터를 처치할 수 있으며 빠르게 건물을 부수는 파워도 대단해. 공성에도 유용. 이렇듯 전문가를 조합해 넣어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승리를 이끄는데 한몫할 수 있다는 사실. 과연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지켜볼까? 네, 일단 게임이 시작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저들이 정해놓은 거는 있어요. 바텀 라인은 이제 1대1이 강한 라이너. 이 라이너가 바텀에 가서 꾸준하게 라인 클리어를 해주는 이런 영웅이 가고, 미드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딜러가 갑니다. 그래서 원거리 딜러가 적 상대 영웅을 압박을 해주면서 상황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탑 라인에는 탱커, 라인전을 계속해서 치르면서 또 이 친구도 상황에 따라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명이 남지 않습니까? 이 2명이 미드와 탑 이 사이에 서서 필요할 때마다 정글도 먹으러 가고, 탑라인의 지원이 필요하면 탑으로 가고, 미드에 필요하면 미드에 지원을 가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즈로 혼자서 지금 용병 캠프를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무라딘과 타이커스 인공지능 2명이 와서 또 이제 도움을 주고 있네요.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그 결과 탑라인을 저희가 비워뒀기 때문에 경험치에서 뒤지고 있죠. 경험치 다 놓쳤네요, 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라인을 기본적으로 챙겨주시면서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포탑이라는 게 미니언 웨이브를 1차적으로 막아주는데 이게 무한정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공격을 하면 할수록 포탄의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0까지 수렴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1차 방어선이 상대 미니언에 의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라인을 먼저 미는 쪽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웨이브를 계속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원거리 돌격병을 잡으면 이렇게 힐링을 해주는 캡슐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거를 챙겨주면 내 체력과 만화를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또 얼마나 빠르게 잡고 빠르게 챙겨주냐도 라인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그 귀환을 하지 않고 전장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를 또 제공해주고, 거기 하나 더 해주자면 이 우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웰. 1차 타워를 지켜서 여기서 우물 가서 체력을 먹으면 체력과 만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돌격병과 우물을 통해 계속해서 라인을 유지하고 경험치를 얻는 것이 포인트. 다양한 맵들 속 라인 운영법 역시 각각 다른 상황. 그렇다면 맵의 특성과 그에 따른 라인 유지법을 알아보자. 이 게임에서는요, 이 까마귀 이거 저주를 발동하려면 총 3개를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곡물 3개를 모아야 곡물 3개를 모아야 되는데, 이 곡물을 첫 번째 걸 아예 버리는 것도 전략이에요. 그렇죠. 이 곡물만 따라다니게 되면 레벨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곡물이다! 그렇지, 무조건 먹어야 야, 달려! 무조건 5명 뛰어가요. 이러면 게임 터지는 거예요. 네, 라인이 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라는 게임은 10레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10레벨은 궁극기를 찍는 건데, 10레벨 상대보다 먼저 찍으면 상대방과 싸울 때 거의 웬만하면 한타 싸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레벨링, 즉 라인을 비우는 건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예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오브젝트를 저희가 좀 포기를 했어요. 상대가 2개를 챙겨간 대신에 저희는 라인 경험치를 꾸준하게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10렙에 조금 더 근접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곡물을 3개를 상대에게 내주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아군의 요새들 그리고 포탑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고 미니언들의 체력이 1이 되면서 상대에게 공격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막아줘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타임입니다. 이제 10렙 찍습니다. 자, 10렙 찍었으니까 한번 한타를 적극적으로 한번 열어봅시다. 지금 이득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곡물이 생기면 바로 5명에서 뭉쳐서 한타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곡물 나옵니다. 15초 뒤에 나와요. 15초, 얘네들은 9렙. 예, 9렙. 우리 10렙. 이거 얘들 10렙 찍고 오겠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계산이 틀린데 얘들 10렙 찍었는데 노페 선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노페 선수의 예상이 지금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오더를 하고 싶었는데 말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을 피곤하게 말할까? 왜냐면 지금 이 회차 컨셉 자체가 제가 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네, 10레벨 궁극기를 찍고 나면 사실상 이게 라인 경험치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이 뭉쳐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요새를 깨주는 것도 플레이도 좋고요. 결국은 이게 타워맨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공성 게임이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라인 경험치와 중립 오브젝트 싸움과 그리고 용병 캠프 그 적절하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운영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어느 한쪽으로 올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번 3개! 상대팀의 저주가 내렸습니다. 1분 10초 동안 그 라인 딱 보시면 그 상대 이제 미니언들 체력이 1이 됐죠. 건물들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성 쪽에서 저희가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뭉쳐다니면서 상대 요새를 깨줘야겠죠. 또 이 요새를 깨는 게 중요한 게 경험치를 가장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새 하나씩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성체죠. 가장 커다란 건물이죠. 성체를 깨면 특히 초반에는 레벨 하나 정도를 올릴 수도 있는 뭐 그 정도라서 그만큼 빠르게 이 성체를 깨부시면서 들어가야 상대와의 레벨 차이를 확실하게 좀 벌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에도 스킬 데미지가 온전히 다 들어갑니다. 네, 이 게임만의 특징이죠. 네, 모든 스킬이 그냥 건물이 다 들어가요.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이제 건물 빨리 깰 때 특별히 이제 건물을 빠르게 깰 수 있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을 통해서 좀 깰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존 AOS 게임에서는 글로벌 골드라면 지금 골드가 없는 히어로즈에서는 팀 공유 레벨, 지금 맵 그 화면 중앙 상단에 보이는 15대 13이라는 이 팀 공유 레벨,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엔 상대의 최종 건물을 부숴야 이기는 이 게임. 그렇기 때문에 라인전, 오브젝트, 한타, 그리고 용병 캠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관건. 이번엔 용병 캠프에 대해 살펴보자.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정글 캠프를 통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래쪽에 우두머리 캠프가 있는데 골렘 잡으러 가요. 여기서 이게 전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뛰어가는 골렘과 함께 가서 공성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고, 이 친구가 혼자 아래로 뛰어갈 때 나머지 5명이 위쪽 캠프를 들어간다거나 위쪽 요새를 공격을 하면서 사이드 라인, 양 사이드 라인을 동시에 공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럼 상대가 아래를 막아야지 위를 막아야지 고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비백산 하겠군요. 네,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택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게임은 이제 거의 끝이 났는데, 자, 여기서 궁으로 내가 죽일 거야. 자! 야, 이게 제 궁의 노바. 노바, 멋있어? 예쁘고 강하고 그리고 얍삽합니다. 잘했다, 영웅들이. 이렇게 해서 세 남자와 함께 알아본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심화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 돌격병과 우물을 대폭 활용, 라인전을 계속 유지하라. 둘, 무조건적인 오브젝트 싸움은 금물, 포기할 땐 확실히 포기하고 싸울 땐 과감히. 셋, 용병 캠프는 든든한 아군이다. 아군으로 영입한 후 데리고 다닐지 말지는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하길. 다음 주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특집 심화편 두 번째. 좀 더 심층적인 맵별 공략법과 이들이 추천하는 히어로즈의 영웅 조합, 얼마나 쏙쏙 들어올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